생산관리 L3 20버전 1 일학습 병행 외부평가 특강을 맡게 된 홍대희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생산관리 일학습 병행 외부 특강은 먼저 제작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일학습 병행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외부평가 준비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개요에 대해서 필수 능력 단위, 그 다음에 지필평가, 면접평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필평가 모의시험 문제와 면접평가 모의시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목적입니다. 생산관리 L3 제작 목적은 외부평가에 대비하여서 지필시험과 면접시험의 모의시험 문제를 유튜브 콘텐츠를 제공을 하여서 외부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및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활용은 본 모의시험 강의는 생산관리 직종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므로 평가 대비를 돕기 위한 예시 문제입니다. 실제 외부평가 출제 내용 및 배점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학습 병행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 L3 20버전 1의 정의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학습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현장에서 체계적인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현장외 훈련, OJT로 불리는 현장외 훈련 교육으로 보완하여 현장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훈련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학습 병행법에 따른 국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생산관리 L3의 국가 자격은 일학습 병행 생산관리 L3라는 자격명으로 부여가 됩니다. 기업 특성을 고려한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훈련과정 개발 및 현장 전문가의 실무 지식 전수와 기술 교육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산관리 L3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의 구매, 입출고 관리와 공정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설비의 점검, 보전을 실시하고 공급망 재고 운영과 운송 관리 등의 생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정의를 보시면은 이 정의에 각각에 나오는 이 용어들은 필수 능력 단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 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필수 능력 단위의 70% 이상 패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70% 이상인데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생산관리 L3의 경우에는 필수 능력 단위 총 9개 중에 7개 이상 패스한 경우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패스라는 것은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 득점 시에 패스하고 60점 미만 득점 시에는 페일 처리됩니다. 평가 유형은 지필 평가를 하는 능력 단위가 있고, 또 면접 평가만 하는 능력 단위가 있고, 또 지필과 면접이 혼합돼서 출제되는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면접 평가의 경우에는 시험장 상황에 따라 변형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 평가의 경우에는 주어진 평가 문제를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정답 처리할 때 면접위원들의 그 시험 문제에 따른 재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외부 평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평가, 여러분들께서 외부평가 준비를 할 때는 학습 모듈을 먼저 활용하십니다. 일학습 병행 훈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외부평가
뿐만 아니라 훈련 진행을 위해서 학습 모듈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모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습 모듈을 검색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번 경영회계 사무 이렇게 순차적으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있는 세분류 쪽으로 내려가시면 학습 모듈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하 화면은 여러분들이 학습 모듈을 검색해서 다운받고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경영회계 사무, 중분류가 생산 품질 관리, 소분류가 생산 관리, 그리고 세분류가 자재 관리를 클릭하시면은 이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이 생산관리 L3에 관해서 검색할 수 있는 학습 모듈을 이와 같이 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P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서 화면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통상은 우리가 이제 학습 기업에서 이거를 출력해서 학습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있는 공개 문제, 즉 외부 평가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공단에서 공개 문제를 이미 출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면 외부 평가 준비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문제는 공단의 CQNet 홈페이지에 공개 문제 자료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공개 문제를 찾기 위한 경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QNet의 종목별 외부평가 시험 안내, 종목별 평가 방법 해가지고 2번에 경영회계 사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개 문제 자료실에 생산관리라고 검색을 했을 경우에 현재는 23번에 생산관리 L3 20 버전 1이라는 공개 문제가 지금 검색이 됩니다. 또한 PDMS 사이트에서도 외부평가 공개 문항을 외부평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DMS 사이트의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외부평가 공개 문항이라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또 공동훈련센터에서 OJT 교육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지금 현재 필수 능력 단위가 9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그 시험 대비를 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를 보고 제가 출제의 의도라든지 시험의 방향 이런 거를 또 막상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단에서 제공하는 외부평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제가 뒤로 잠깐 돌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정리가 돼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거를 좀 자주 찾아보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한 그 학습 모듈을 검색해서 보게 되면 페이지가 한 능력 단위당 최소 8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이 자격을 따기 위해서 이 많은 교재, 예를 들어 9개 능력 단위니까 한 800페이지 정도 되겠죠. 굉장히 많은 양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학습 병행 자격이라는 게 훈련을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를
측정하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조금씩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모듈 전체를 출력하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수 능력 단위만큼은 반드시 출력해서 제본을 하시든 뭘 하든 교재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는 대분류 경영회계 사무, 중분류 생산품질관리, 직종은 생산관리고 종목은 생산관리 L3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직종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조와 유통 현장에 있어서 고객의 수요 인식에서 공급까지 필요한 인력, 설비, 자재 및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관리 L3의 훈련 목표는 도제식 현장의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연계하여 제조와 유통 현장에 있어서 고객의 수요 인식에서 공급까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SCM, 공정관리, 구매 조달 및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한다입니다. 필수 능력 단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는 세 분류가 우리가 이제 아까 보았던 그 세 분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소분류 생산관리에서 생산관리 L3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세 분류를 교육훈련 전문가,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 분류를 조정해서 생산관리 L5하고 나눠 가지고 필수 능력 단위를 정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세 분류 1번에 구매 조달의 발주 관리와 구매품 품질 관리, 2번 자재 관리의 자재 입고 관리, 자재 보관 창고 관리, 자재 출고 관리, 3번 공정 관리의 공정 품질 관리와 설비 일상 관리, 4번 SCM의 공급망 재고 운영과 공급망 운송 관리,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필수 능력 단위가 정해졌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은 일학습 병행을 하다 보면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로 나눠서 회사에 필요한 교육 과정들을 설계하고 그걸 총 기본적으로 600시간부터 해서 1년 과정으로 운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일학습 병행 훈련에서 필수 능력 단위라고 정의되어지는 능력 단위만 시험에 출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 단위별 평가 유형, 즉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필 시험만 보는 것은 발주 관리, 구매품 품질 관리, 자재 입고 관리, 그리고 공급망 운송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만 보는 것은 자재 출고 관리와 설비 일상 관리, 공급망 재고 운영입니다. 지필과 면접을 함께 보는 시험은 자재 보관 창고 관리와 공정 품질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지필만 보는 것과 지필과 면접을 함께 보는 거에 있어서 지필 시험의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수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배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배점의 경우에는 총 외부평가의 경우에는 한 능력 단위당 3문제가 기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점이 30점, 30점, 40점 해가지고 총 100점입니다. 근데 지필과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지필 시험이 3문제가 아니라 면접과 나눠서 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면접도 기본적으로 최소 출제되는 면접 문항이 있습니다. 능력 단위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주 관리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주 사전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구매품 발주 및 진척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단위이고요. 구매품 품질 관리란 구매품 품질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품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구매품 품질을 검사하여 구매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 단위입니다. 자재 입고 관리란 자재의 정확한 입고 및 결품 방지를 위해 자재 입고 수량과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자재 입고 검사 후 부적합품을 적출하고 적합 부품은 자재 배치 계획에 따라 저장 및 보관하는 능력입니다. 자재 보관 창고 관리란 자제품의 품질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고 창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재 취급 및 보관 조건을 설정하고 창고의 동선, 창고 기기 및 설비를 관리하여 보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자재 보관 창고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자재 출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재 출고 관리란 자재의 정확한 출고 및 오사양 공급 방지를 위해 자재 출고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고 출고 방법 기준을 설정하여 검사 후에 출고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 공정 품질 관리란 품질의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공정 품질 관리 항목 설정, 자주 검사 실시, 검사 결과 활용을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설비 일상 관리란 설비가 보유하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 점검 계획 수립, 일상 점검 실시, 설비 자주 보존 실시를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공급망 재고 운영이란 재고 최적화 계획에 따라 재고를 적정하게 보유하고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재고 보충을 하고 재고를 할당하고 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공급망 운송 관리란 고객의 운송 주문과 중장기 운송 계획을 기반으로 운송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에게 안전한 운송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필평가는 총 6개의 능력 단위로 발주 관리, 구매품 품질 관리, 자재 보관 창고 관리, 자재 입고 관리, 공급망 운송 관리, 공정 품질 관리 에다가 면접평가와 함께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지필평가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합해서 총 시험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면접평가 능력 단위는 자재 보관 창고 관리, 자재 출고 관리, 공정 품질 관리, 설비 일상 관리, 공급망 재고 운영으로 시험 시간은 한 사람당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필평가 문제 유형은 진위형, 선다형, 연결형, 단답형, 완성형, 복수 단답형 총 6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진위형이란 하나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문항으로 OX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다형은 보기를 제시하는 것으로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보기 4개에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입니다. 연결형은 일련의 전제와 답지 중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으로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지문을 각각 연결시키는 유형입니다. 단답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등으로 직접 써서 답하는 문항이고, 완성형은 문제의 내용 중 빈칸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 기호 등을 쓰도록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수 단답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등을 2개 이상 직접 써서 답하는 문항입니다. 1번에서 6번까지 중에 이런 유형 중에 5번
1번에서 5번까지의 유형, 즉 진위형, 선다형, 연결형, 단답형, 완성형은 30점짜리로 복수 단답형은 2개의 정답을 요구하고 있어서 40점짜리 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지필평가 문제 유형을 모범, 즉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위형은 문항을 보시면은, 자,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MRP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으면 0,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해가지고 네모 박스 안에 BOM은 자재 명세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괄호 안에 맞으면 0, 틀리면 X를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지가 바로 답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다가 O 표시 또는 X 표시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문항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진위형에 관한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선다형은 보기에서 선택하는 정답을 보기에서 선택하는 문항인데 대부분은 4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쓰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정답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문제지에 정답란이 따로 표기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정답을 직접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결형은 이 가나다로 돼 있는 게 전제이고 A, B, C로 돼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문항을 한번 보시면 공정도시 기호와 의미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또는 대표적 물류기기인 포크리프트의 종류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창고에 보관된 정리 대상인 자재 창고의 유형과 해당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전제가 3개, 정답이 3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내부 일학습 병행을 실시하는 동안에 공동훈련센터에서 오브제이트를 하신다면 외부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좀 받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평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직접 공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외부 평가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외부 평가 개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외부 평가를 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외부 평가를 대비한 모의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출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외부 평가 당일 내가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잘 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평가 출제, 내부 평가 검토, 그리고 외부 평가 또 시험 감독, 또 채점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의 정답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문항 공정도시기와 의미를 바르게 연결하시오에 대한 정답 체크는 그냥 선을 그으시면 돼요. 가에 있는 역삼각형이 정답이 C다라고 하면은 가하고 C의 선을 바르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런데 중간에 내가 이렇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선을 그었는데 잘못 그었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2줄을 긋고 즉 선 위에다가 2줄을 긋고 다시 선을 그으시면 채점할 때 그걸 보고 채점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등으로 직접 써서 답하는 문항입니다. 이게 문항을 보시면은 뭐에 대한 명칭을 쓰시오, 아니면 명칭을 2가지만 쓰시오, 보내는 문서를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단답형 문항 중에 출제되는 거는 1번 문항입니다. 복수 단답은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 개 문제의 정답만 처리하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항 1번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정답란은 괄호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단어라든지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완성형은
아까 단답형과 달리 문장 내에 어떤 정해진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다음 설명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정 OS 활동에서 3정이란 정의치, 괄호, 정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중에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계산형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 과정을 기술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고요. 저희 생산관리 L3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을 할 경우에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을 볼 때 주의사항에 이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를 쓰거나 아니면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이런 형태로 주어진 조건에 맞게 계산하시고 정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평가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평가 유형은 수요 패턴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가지 정답만 얘기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개 또는 3개를 설명하라고 하면 정답을 그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제 나오는 예시들은 뭐 어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뭐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많은 정답 중에서 여러분들이 2가지만 설명하시면 그거를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정확하게 그 내용 그대로 학습 모듈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인데 면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또는 그 뜻과 유사하게 아니면 그 용어와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정답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한다면 그거는 정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채점할 때 주의사항 이런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면접 시험을 진행할 때 가급적이면 모른다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다 설명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필평가 모의시험 문제에 대해서 각 능력 단위별로 출제를 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수 능력 단위 1번 발주 관리에 대한 지필평가 모의시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유형, 단답형, 그다음에 진유형과 단답형과 그다음에 보기 제시형 등 6가지 유형에 맞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럼 정답은 어디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일학습 병행의 외부 평가는 첫째 어디서 출제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학습 모듈에서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학습 모듈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학습 모듈이 하나당 100페이지다. 이걸 언제 내가 일도 바쁜데 언제 이걸 다 소화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 시험은 생산관리 L3는 지필과 면접만 본다. 작업형 시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태도가 어떤 거냐면 일학습 병행에서 지필, 작업, 면접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필은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내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작업이 없습니다. 작업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술, 즉 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럼 면접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는 게 면접시험입니다. 즉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가 학습 모듈을 보시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수행 준거, 즉 학습 목표에 대해서 지식을 교육하는 챕터 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회사에서 여러분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각종 예시, 다음에 수행 기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학습 모듈을 보시면 지식에 대한 그 챕터는 페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학습 병행은 순수하게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지식 이외에는 지식은 그렇게 많이 없고 나머지는 다 기술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필평가라는 거는 제가 아까 지식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모듈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또는 뭐 제도의 재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학습 모듈이 편찬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재개정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내서 여러분들이 우리 출제가 학습 모듈에서만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출제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즉 학습 모듈에 있는 것만 나오는데 만약에 개정사항이 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것은 실제 페이지가 한 80에서 한 120페이지 능력 단위별로 학습 모듈이 있지만 이 지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셔야 할 거는 각각의 능력 단위 요소에 해당하는 지식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을 잘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 근로자인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만 기업 현장 교사나 공동훈련센터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이거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연결형의 문제가 나온다. 근데 연결형의 문제가 아까 보기가 3개가 나왔습니다. 하나에 대해서 보기가 3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연결형 문제를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좀 힌트를 좀 보신다면은 우리가 능력 단위가 많고 학습 모듈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발주관리의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이거는 단답형이죠. 이제 완성형입니다. 괄호 안에 적합한 용의를 쓰시오. 자, 괄호 무엇은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점 관리 방법으로 가치의 크기에 따라 노력의 투입에 대한 효과를 관리하는 수법이다. 1951년 미국 지휘사의 HRD 데키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파레토 분석 기법 또는 통계적 기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ABC 분석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은 학습 모듈에서 있는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는 출제하기가, 즉 시험을 내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변형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들 해설은 사실은 바로 여기서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학습 모듈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아까 공개 문제는 어디서 그 문제가 출제됐는지 학습 모듈의 몇 페이지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개 문제만 보셨을 때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PDF로 출력해서 찾기 기능을 눌러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그 부분을 찾을 수는 있는데,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공개 문제는 해설과 이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강의하는 거는 해설과 출처까지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NCS 학습 모듈 발주 관리 12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2페이지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즉 각각의 능력 단위 학습 모듈에 보면은 그 요소별로 챕터가 있습니다. 그 요소의 초반부, 12페이지는 초반부죠. 지식에 관한 걸 묻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결형 문제입니다. 구매 방법 계획에 관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해가지고 세 가지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수시 구매와 예측 구매, 일괄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먼저 A를 보시면 다품종 소량 품목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공급 가능한 공급처를 품목별로 선정하여 구매 품목을 구매하는 방식. B는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구매하는 방식. 일괄 구매. C는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일정한 양을 미리 구매하여 재고로 보유하였다가 생산 계획이나 구매 청구에 따라 재고해서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매 방법 계획에 관한 게 나왔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결형은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 문제를 내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은 보시면 공부하시면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가가 B고 나가 C고 다가 A죠. 수시 구매는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구매하는 방식. 지문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측 구매, 일괄 구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설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구매 방식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 방식인데 출처가 발주관리 페이지 25페이지에 나와 있다. 네. 자, 수시 구매는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구매하는 방식이며 과잉 구매를 방지하고 설계 변경에 대응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예측 구매는 미리 수요를 예측하여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일정한 양을 미리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였다가 생산 계획이나 구매 청구에 따라 재고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며 계획 구매로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수량 할인, 수송비 감소 등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지만 생산 시기가 일정한 품목 또는 항상 비축이 필요한 상비 저장품에 적합하다. 세 번째, 장기 계약 구매 있습니다. 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립된 장기 제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재의 장기 소요량을 장기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하는 방법이다. 일괄 구매는 다품종 소량 품목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공급 가능한 공급처를 품목별로 선정하여 구매 품목을 일괄 구매함에 따라 구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학습 모듈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자, 이거는 완성형입니다. 완성형인데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1번과 2번.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저희 이런 것들이 예전에 좀 방식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하나를 괄호 안에 하나를 묶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복수 단답형이라고 해가지고 40점짜리 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좀 문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번에 접수, 2번에 검토, 업체 및 제품 결정, 발주서, 괄호 2번 작성, 해당 업체로 발송, 지정된 1차의 물품 접수, 결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발주서 작성 절차를 묻는 건데 1번은 정답이 견적서고 2번은 정답이 주문서입니다. 그래서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견적 의뢰 요청, 견적서 접수, 견적서 검토, 업체 및 제품 결정, 발주서, 주문서 작성, 해당 업체로 발송, 지정된 1차의 물품 접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 모듈 페이지 39에서 뽑아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 모듈을 검토를 좀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면은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모르면 좀 어렵다. 그래서 지필 시험의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모듈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회독수가 된다면 지필고사를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실무 경험, 감으로 풀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정답을 엉뚱한 걸 적거나 아예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외부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은 지필 시험에서 잘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2차 면접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필 시험을 보실 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학습 모듈에 있는 지식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지필 시험 보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매품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놓으시오. 진위형 문제입니다. 문항을 보시면 규격품은 구매자의 요구에 따른 설계 사양대로 제조해야 하므로 시장에 동일한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문항을 보시면 정답이 유추가 될 수 있을 만한 문항입니다. 이거는 출처가 학습 모듈 구매품 품질 관리 7페이지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항으로 한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외부 평가 출제를 할 때는 학습 모듈에 있는 문항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를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거는 사실은 학습 모듈을 보지 않아도 그냥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기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에서 품질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고르시오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기 지문은 통상 4가지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출제를 하고자 즉 시험을 내고자 하는데 4개가 안 됐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보기 선다형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학습 모듈을 잘 살펴보면 선다형 문제를 낼 게 생각보다 없다. 그런데 출제를 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6가지 문제 유형을 골고루 내게 돼 있습니다. 낼 게 없으니까 낼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항도 나오지만 막상 여러분들의 학습 모듈을 아까 같은 평가 유형에 비춰서 검토를 해본다면 막상 선다형 문제를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사후 품질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 통제와 품질 경영에 따른 내용들을 제가 해설에 써놨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구매품 품질 관리 23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구매품 품질 관리에 관한 문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은 1번과 2번의 완성형 문제이거나 또는 복수 단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시스템의 오차는 1번 괄호에 의한 재현성 오차, 2번 괄호에 의한 반복성 오차, 그리고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오차로 나눌 수 있다. 정답은 측정자와 측정 장비입니다.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NCS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의 괄호를 처리하고 정답을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설은 필요가 없죠. 왜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구매품 품질관리 44페이지. 그러면 지식이라는 게 앞단에, 기술은 뒷단에 나오는데 44페이지는 좀 지식으로는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학습 모듈을 보시면 능력 단위 요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지식, 기술, 지식, 기술, 지식, 기술 이런 형태로 학습 모듈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한 중간쯤에 가는 지식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재 입고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완성형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수 단답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문제는 한 문제당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30점. 근데 아까 패스를 하기 위한 기준이 한 능력 단위당 60점 이상이면 패스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만 보는 시험이라면 능력 단위가 30점, 30점, 40점짜리 문제가 공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즉 복수 단답형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유형으로 출제되는 1번과 2번의 문제만 다 맞으면 어떻게 되죠?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을 모른다. 그러면 뒷부분에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복수 단답형만 했다? 그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괄호에 뭐뭐이란 소비자의 기대 품질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품질을 의미하며 시장 품질이라고도 한다. 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품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목표 품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시험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의를 묻는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명확하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하니까 누가 봐도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지식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개념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뭐가 무엇이다라는 거. 그 무엇이다라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게 뭐 용어에 대한 개념, 이해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걸 해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연결형 문제입니다. 자동화 창고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해가지고 지문이 가가 렉이고 나가 소팅 시스템이고 다가 펠릿입니다. 정답은 A가 제품을 고속으로 분류하여 출하장까지 운반하는 궤도 차량, B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둥과 선반으로 구성된 구조물, C가 물품을 수송, 하역, 보관하기 위하여 단위 수량으로 한 곳에 모아서 쌓아놓는 면을 가진 것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렉은 B고 소팅 시스템은 A고 펠릿은 C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보시면 렉과 소팅 시스템, 펠릿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이죠. 이걸 그대로 문항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런 문항은 이거 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만 골라서 용어명과 용어에 따른 정의를 연결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자, 자재 입고 관리에 관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재고 관리 기준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이것도 복수 단답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재고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여유분으로 보유하는 재고이다. 안전재고는 원칙적으로 괄호 1번에 적용되며 괄호 2번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괄호 1번이 완제품이고 괄호 2번이 하위 부품입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보면은 안전재고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여유분으로 보유하는 재고이다. 안전재고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적용되며 하위 부품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원자재 공급업체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중간 조립품이나 부품의 품질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재고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단에, 즉 앞단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는 자재입고관리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재 보관 창고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위형입니다. 창고 내 공정 분석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보행 거리를 분석하여 거리를 단축하고 보행 작업 발생률이 높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보행 작업을 기계화 통일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보시는 바와 같이 O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보시면 학습 모듈 자재 보관 창고 관리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회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보행 거리를 분석하여 거리를 단축하고 보행 작업 발생률이 높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기계화 통일화 한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화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저희가 설명한 걸 여러분이 듣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학습 모듈에 있는 거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근데 이제 학습 모듈에 있는 지식의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는 문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에 있는 지식에 있는 부분에서 중요성을 가리지 않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역 경제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이거 선다형 문제죠. 선다형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지문이 4가지가 나옵니다. 즉 보기 문항이 4가지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기가 운반 순도의 원칙, 시스템화의 원칙, 중력 이용의 원칙, 활성화의 원칙입니다. 정답은 운반 순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운반 순도의 원칙이 뭐냐? 필요 이상의 과대 포장으로 중량이나 용적을 불필요하게 크게 하여 운임이나 운반비, 하역비가 필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출처를 말씀을 드리면 자재보관 창고관리 36페이지에 이 원칙들에 대한 내용 중에 가져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정 품질 관리에 관한 모의 시험입니다. 포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여기는 이제 보기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로 나왔습니다. 통상은 4개를 보기로 고르는데 이렇게 4개 이상이니까 5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쓰는 것도 나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 문제가 포M이니까 4가지겠죠? 그러니까 4개를 쓰고 하나를 아닌 거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3M이었으면 보기가 4개가 나왔겠죠. 자, 포엠은 사람, 설비, 재료, 방법이라고 NCS 학습 모듈 공정품질관리 페이지 19에 나온 겁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수 능력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업무를 하는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학습 병행 기업의 학습 근로자라든지 현장 교사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필수 능력 단위는 반드시 일학습 병행 과정에 들어가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 수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조금 다르다 이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은 가장 원칙적인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보시면 누구나 이렇게 해당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주검사에 관한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출제를 할 때 단답형이 몇 문제 이상, 연결형이 몇 문제 이상, 선대형이 몇 문제 이상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이 학습 모듈의 지식의 양이라든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평가 유형이 뭐냐면 사실은 OX입니다.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사실 OX이기 때문에 OX 문항이 좀 어려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의 출제를 낼 때 몇 개라는 기준이 있느냐? 이건 기준은 없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그 학습 모듈의 출제 지식을 보시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항을 보시면 가공 공정의 반제품 단계에서 하는 검사이다. 다음 공정으로는 이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샘플링 검사 혹은 전수 개별 검사가 적용된다. 정답은 O입니다. 출처는 공정품질관리 학습 모듈 35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다음 이제 공급망 운송 관리에 관한 문항입니다. 운송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육상 운송, 자동차 운송, 항공 운송, 파이프라인 운송 이렇게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자동차 운송도 육상 운송인데 자,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운송수단에는 해설을 보시면 육상 운송, 철도 운송, 해상 운송, 파이프라인 운송, 항공 운송 등이 있다 해가지고 내용이 자동차 운송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운송의 하나의 하위 단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급망 운송관리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 이 육상 운송수단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발췌해서 출제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 운송관리 모의 지필평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TSP 기법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자, 문항을 보시면 TSP 기법은 차량이 지역 배송을 위하여 배송센터를 출발하여 되돌아오기까지 소요되는 거리 또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의 정답은 X입니다. 해설을 보시면 TSP 기법은 차량이 지역 배송을 위하여 배송센터를 출발하여 되돌아오기까지 소요되는 거리 또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항에서 최대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X로 됩니다. 다음
크레인의 명칭과 실물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크레인의 형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뒷부분에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A 광산 부문, B 자동차 부문, C 일반 기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겐트리 크레인, 지부 크레인, 대릭이라고 표시하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가져왔냐면 학습 모듈 공급망 운송관리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크레인에 관한 그림과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문제화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살펴보시면 겐트리 크레인은 레일 위를 주행하는 다리가 있는 지퍼에 트롤리 또는 지부 부치가 있는 크레인으로 본체의 구조가 다리를 닮았다는 의미에서 교량형 크레인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지부 크레인은 화물을 매다는 크레인의 지부, 즉 화물을 매달기 위하여 돌출된 것이 있는 크레인으로 각도 변경과 좌우 선회로 작업 영역 변경이 가능하다. 지부 끝에서 화물을 매달아 올리는 지부 부치 크레인으로 항만이나 선박에 부착하여 화물 및 해치를 운반하는 데 이용한다. 세 번째, 대릭은 상단이 지지 마스터가 있으며 마스트 또는 붐 위 끝에서 화물을 달아 올리는 지부 부치 크레인이다. 자,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생산관리 레벨 L3 단계에서 이게 필수 능력 단위에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크레인을 사용하는 업종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과 정의를 조금 보시지 않으면 정답을 추려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평가 모의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접평가 모의시험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일학습 병행 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이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재 보관 창고 관리에 대한 모의시험인데 보관 설비, 기기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점검 두 가지를 말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해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자재 보관 창고 관리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점검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정답이 몇 개냐면 총 5개입니다. 수시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거 두 가지, 해당되는 것 두 가지를 말하면 만점을 받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말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용이 용어로 명확합니다. 수시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용어를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용어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자, 이 수시 점검에 해당하는 해설 내용들입니다. 학습 모듈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면접위원이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정답으로 처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는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면접을 참여하시는 분들의 면접 태도를 보면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면접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용어라든지 아니면 서술형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채점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 이 용어 자체를 나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용어에 해당하는 해설까지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해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이란 유지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로 일일 점검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부정기 점검이다. 그 다음에 일상점검이란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가능한 설비 기기에 근접하여 점검하고 손상 판정 기준에 따른 상태 등급을 기록한다. 세 번째, 정기 점검이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 유관 점검 및 장비를 이용한 점검을 말하며 손상 부위 및 손상 종류, 손상 정도 등 손상 상세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긴급 점검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손상이 발견된 때 또는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정밀 안전 진단이란 특별히 선정된 설비 기기의 외관 상태, 내구성, 내화성 및 안전도의 파악을 위하여 실시되며 정밀 유관 조사와 장비 조사 및 현장 시험을 통하여 조사, 특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재 출고 관리에 관한 면접 모의 문항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자재 출고 업무 중 반품 출고의 유형 두 가지만 말하시오. 자, 그러면 앞에서 문제에서도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뒤에서도 두 가지를 말하시오. 자, 그럼 면접 시험은 어떤 형태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잡으셨을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시오.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만 묻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 모듈을 볼 때, 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모듈을 보는데 자재 출고 관리 페이지가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학습 모듈에 주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 지식에 관한 부분에서 나오는데 면접은 두 가지 이상을 묻는구나. 한 가지만 하는 거는 면접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품 출고는 자재 예약이 이루어져 공정별 자재 불출이 이루어지다가 해당 공정에서 작업 후에 남은 잉여 자재나 부적합이 발생하여 정상 작업에 사용하기 어려운 자재에 대하여 창고로 재입고시키는 업무 절차를 말합니다. 자재 운반의 합리화를 위한 원칙 두 가지만 말하시오. 계속해서 두 가지만 말하시오로 면접 문항이 나온다를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활성화의 원칙, 단위 화물의 원칙, 죄취급 방지의 원칙, 트레일러의 원칙. 이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활성화의 원칙이란 자재를 활성화된 상태로 보관을 해서 활성 지수를 높이라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바닥에 놓지 말고 펠릿 위, 대차 위 또는 컨베이어 위에 놓아 운반 필요 시 즉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위 화물의 원칙이란 한 개의 운반 도구에는 한 종류의 자재만 보관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 죄취급 방지의 원칙이란 죄취급은 시간 낭비이다. 자재를 여기 쌓았다가 저기 쌓았다가 하면서 옮기는 일은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1번과 2번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번은 원칙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게 아니라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낸다? 공단에서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학습 모듈에 재취급 방지 원칙이라는 게 원칙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거를 출제자가 임의대로 이런 거다라고 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은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을 여러 회독을 반복하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다음 트레일러의 원칙이란 자재를 바닥에 놓았다가 대차에 싣지 않고 미리 준비된 트레일러 위에 한쪽 끝부터 싣고 공정별 또는 작업장별로 트레일러째로 자재를 공급해서 운반을 합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 운반 용기 제작 시 고려사항 2가지만 말하시오. 자, 이것도 2가지만 말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내구성, 취급의 용이성, 운반의 용이성, 개수의 용이성, 공간의 활용성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이 내구성, 취급의 용이성, 운반의 용이성, 개수의 용이성,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내용들이 해설로 정리해놨습니다. 이거는 학습 모듈의 자재 출고 관리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정 품질 관리에 관한 면접 문항입니다. 공정 품질 관리 계획서의 목적을 3가지 이상 말하시오. 지금까지는 2가지만 얘기했는데 이젠 3가지 이상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가지 이상 말하면 시험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2가지도 잘 모르겠는데 3가지를 말해라. 이렇게 하면은 시험이 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답은 고객 요구사항 만족과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한 제반 관리 항목 및 수단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 및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 제품 품질 산포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리 계획서를 수립한다. 공정 변수와 제품 특성이 주요 기술 대상이다. 관리 계획서의 개발은 품질 계획의 중요한 단계이다. 다음에 설비 일상 관리에 관한 설비 일상 점검의 목적을 말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문항도 면접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적을 얘기하는 경우에 만점 또는 내용은 이해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부실하게 설명하면 중간 점수, 아예 말하지 못하면 점수를 주지 않는 이런 형태로 채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동 중인 설비를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파악하고 급유, 냉각,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해준다. 고장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심각할 경우에 보전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출처는 설비 일상관리 학습 모듈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비나 공정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계획 보전의 종류를 3가지 말하시오. 정답은 예방 보전, 예지 보전, 개량 보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답이 딱 3개 있는데 3가지 이상 정답이 3개 있는데 3가지를 말하시오. 근데 보통은 최근에는 이런 출제를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밖에 없는데 3가지를 다 말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2가지 말하시오. 2가지만 말하시오. 또는 2가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출제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다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상점검 계획서의 내용 중에 6W, EH에서 6W를 3가지 이상 말하시오. 자, 이게 보면 점검자가 who고, 점검 주기가 when, 점검 부위가 where, 점검 방법 what, 점검 목적 why, 점검 결과 관리를 whom이라고 해서
앞 글자가 다 W로 시작하는 거 6W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가지가 아니고 3가지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 재고 운영에 관한 면접 문항입니다. 재고의 종류를 3가지 이상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가용재고, 불용재고, 운용재고, 제공품, 부외재고, 사급품입니다. 이 중에 3가지를 말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품질검사의 종류 중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 3가지를 말하시오. 이거는 이제 모의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저희가 문제를 내고, 모의시험의 또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 3가지를 다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면 3가지를 다 표시하도록 모의시험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내지 않고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 방법 중에 2가지를 말하시오. 2가지만 말하시오. 이렇게 출제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전수검사, 샘플링 검사, 체크 검사 또는 괄호에 관리 샘플링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말하면 패스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다만 모의시험에서 3가지를 다 얘기하라는 것은 이 모의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 학습 모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모의시험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 보관 설비 중 렉의 종류를 3가지 이상 말하시오. 정답이 총 9가지 중에 3가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정답을 한번 보면 펠릿 렉, 드라이브인 렉, 적층 렉, 회전 렉, 슬라이드 렉, 모빌 렉, 드라이브 스루 렉, 암 렉, 하이스택 렉. 이것 또한 공급망 재고 운영 38페이지, 42페이지, 38, 39, 한 5페이지에 걸쳐서 렉의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3가지만 말하면 맞는 걸로 처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생산관리 L3 20버전 1에 일학습 병행 외부평가 대비, 외부평가에 대비하여서 외부평가 개요, 그리고 지필평가 모의 문제, 그 다음에 면접평가 모의 문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이 생산관리 L3 20버전 1에 대한 OJT와 OFJT를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 합해서 약 한 1년 이상 이렇게 학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업에 종사하시느라고 외부평가 대비에 조금 소홀히 할 수 있고, 또 필수 능력 단위 학습 모듈 교재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꼭 이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비에 소홀하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필평가하고 면접평가의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의 학습 모듈에 있는 그 두꺼운 학습 모듈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가 평가 문항을 보면서 여러분께 학습 모듈의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각각의 평가 유형별로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즉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외부평가 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 MC패 생산 2팀 김노원 30살입니다.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학습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2번 떨어지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진 게 있었는데 1년 정도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눠주신 NCS라는 학습부를 통해서 계속 정독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많이 찾아본 것 같습니다. 사무 MCP에서 생산 관리를 맡고 있는 55세 심재욱이라고 합니다. LNG 화물창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는 지필 시험 1시간과 면접 시험 30분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자신 있는 문제,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하시면 모르는 문제도 감독관님이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정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니까 너무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맞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나와 맞지 않는 자격을 공부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3번에 합격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2회, 3회 거치면서 더 많은 것도 배울 수 있었고, 저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결과에 1차 떨어졌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2차, 3차 계속 진행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저처럼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